예, 그러면 여기서 태풍의 진로와 고비 시점, 예상되는 피해 등을 우리 기상 전문 기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김 기자. 예. 자, 태풍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제주에 이미 도착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했는데 피해 상황도 속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는 현재 이제 제주에 가장 가깝게 오늘 아침에 근접을 했고요. 점차 이제 전남 해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비바람 피해가 있었고요. 한라산에서는 최고 한 700mm가 넘는 굉장히 많은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이 바람도 초속 62m.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장 강했던 태풍이 이제 매미였는데요. 그 매미의 이 제주에서 기록됐던 기록이 순간 풍속으로 초속 60m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맞먹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론 태풍이 이제 제주에 근접했을 때 불었던 바람은 이제 공식적이었고 오늘은 좀 비공식 기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태풍 매미와 맞먹는 그런 비바람들이 제주를 강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밖에 이제 한라산 외에도 제주 지역에서도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제주 내륙에서는 100에서 한 200mm 가량, 그다음에 제주 산간은 한 700mm가 넘는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명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에서 2명이 이제 바다에 빠졌는데 한 명은 이제 나왔고 한 명이 지금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워낙에 지금 제주 지역이 내륙뿐만 아니라 해상 지역에서도 이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고 이에 따라서 뭐 실종 작업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4,500여 가구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피해도 있었고 야자수가 넘어지면서 도로가 일부 통제되기도 했고요. 이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하늘길뿐만 아니라 바닷길도 모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주가 최대 고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낮부터 해서 점차 이제 고비에서는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내륙 지역 좀 어느 지역을 좀 지날 걸로 경로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굉장히 느린 속도로 해서 제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드린 대로 점차 이제 제주 서쪽을 지나서 전남 해안까지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로 계속해서 서해상을 따라 북상을 할 텐데 예. 굉장히 그 전남이라든지 전북 이 해안가를 가깝게 붙어서, 그러니까 바짝 붙어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오늘 밤중에 이제 충남 지역에 상륙을 하겠고요. 이후에 내일 새벽쯤 되면 수도권, 특히 이제 경기 남부 지역을 지나서 충북을 지나서 강원도까지 지난 후에 내일 오후쯤 되면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부터 해서 전남 해안, 그다음에 전북 해안이 점차 이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겠고요. 물론 예. 지금 이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가장 고비 시점이 이제 오늘 오후부터 전남 지역 또는 이제 전북 지역이 되겠고 오늘 밤중에 이제 충남 지역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이라든지 그밖에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 늦게부터 해서 태풍특보가 역시 또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내일 새벽에 이제 수도권을 지나서 강원도를 들어갈 텐데 오늘 밤중에는 강원도 지역 대부분에도 역시 이제 태풍특보가 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태풍의 강도가 강한 세력이고요. 크기가 중형급입니다.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라면 이 태풍이 한반도까지 올라왔을 때 태풍의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게 됩니다. 예. 바닷물의 수온이 아무래도 한반도 남쪽보다는 낮기 때문에 에너지를 얻지 못해서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이동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강도가 제주에 근접했을 때도 강하고 크기도 여전히 중형급인데 앞으로 오후에 이 목포,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 접근을 했을 때도 여전히 세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도 강하고요. 크기도 중형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밤에 충남에 들어갔을 때야 이제 한 단계씩 낮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도 강도가 중급이고요. 크기는 소형입니다. 여전히 강한 세력으로 태풍이 충남 지역을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히 이제 내일 아침 정도까지는 이 태풍의 최대 고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굉장히 이 최근 한 10년 동안 중에서 가장 강한 태풍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소한 24시간은 좀 A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김 기자 이야기인 것처럼 굉장히 속도가 느리던데 이번 태풍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의 그 도넛형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위력이 세고 또 속도도 느리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태풍이 워낙에 계속해서 이제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올여름이 이제 한반도가
우리가 굉장히 뜨거운 여름을 보냈죠. 예.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도 역시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태풍이 발달할 때는 25도 이상 정도가 돼야 이제 태풍이 발달을 하거나 또는 예. 유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 한반도 주변의 해역의 수온이 한 28, 9도 정도, 많게는 이제 30도까지 그러니까 평년보다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느린 속도로 올라오면서 바다의 에너지를 충분히 얻은 상태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 세력이 보니까 더 줄어들지 않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태풍이 계속해서 이제 세력을 유지하거나 또는 더 강하게 일부 시간에서는 유지한 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풍의 눈이 굉장히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원통형으로 태풍의 눈이 이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 지상까지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예. 그러니까 원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진 태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소멸되지 않고 한반도까지 와서 이제 강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우리가 이제 태풍이 한반도에 이제 이제 서해상으로 이제 북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은 한반도가 이 태풍의 오른쪽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게 되는 것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오른쪽에 한반도가 놓이면서 위험 반원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태풍이 몰고 오는 굉장히 강한 바람에다가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 지대에 속해 있죠. 그래서 태풍이 가져온 바람, 그다음에 편서풍까지 더해지면서 이 바람의 세기가 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해상에서 올라오는 태풍은 한반도가 이 강풍 피해를 굉장히 크게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태풍이 바로 이번 이 태풍 쏠리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저 위험 반원 그러니까 한 2시부터 8시 그 사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계를 네네. 연상하시면요. 그쪽에 이제 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저희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 반원, 그러니까 오른쪽 해당이 되는데요. 예. 한반도 전역이 사실 태풍이 서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한반도의 대부분 지역이 이제 오른쪽에 들게 되죠. 그래서 서해상으로 올라올 때는 이 강풍 피해에 대한 대비가 특히 중요하고 다만 이것이 이제 폭우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에 700mm가 넘게 비가 쏟아졌고 앞으로 남해안이라든지 지리산 부근에도 이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400mm가 넘는 굉장히 큰 물폭탄을 쏟아낼 것으로 보이고요. 이 태풍이 지나가는 호남, 충청, 수도권, 강원 지역들도 역시 200mm 안팎 정도 내일 아침까지 굉장히 큰 이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바람은 한 20에서 초속 40m 그러니까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달리는 자동차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풍도 예상이 됩니다. 그럼 각 지역마다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은 어떤 시간대를 좀 더 특별히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시간대를 좀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태풍 특보, 그러니까 경보가 내려진 지역들이 이제 제주 지역이고 제주 전 해상이죠. 그래서 예. 이들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오전까지가 최대 고비이고 오늘 앞으로 오전이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낮부터는 점차 이제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낮에 이제 전남 해안이나 이제 호남 해안에 상륙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낮이 되면은 이들 호남 지역에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겠고 대전이나 세종 그러니까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오전 중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태풍 특보가 바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이후에 서울, 인천,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 지방은 오늘 오후 늦게부터 해서 역시 태풍 특보가 또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밖에 강원 지역은 오늘 밤 그래서 충청 지역은 오늘 오전 중에 내려지겠고 수도권은 오늘 오후, 강원 지역은 오늘 밤이 최대 고비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바람과 비를 모두 동반한 태풍이다. 저희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 태풍의 이 바람의 세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라면 그 건물이나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가 좀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예, 우리가 이제 초속 20에서 40m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해안가 지역은 초속 40m가 넘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텐데요. 우리가 시속으로 계산을 하면 예. 140km 이상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제 자동차로 달리게 될 때 시속 한 100에서 한 150km 정도로 이제 달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창문을 열게 되면 사실 눈 뜨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강한 바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의 바람이 내일 오전까지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분다. 특히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렇게 된다면은 역시 이제 가로수나 전신주 지금 제주에서 뭐 야자수가 넘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바람이 내륙 지역에서 불겠고 해안가 지역 특히 이제 해안 도로라든지 우리가 이제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는 해안가를 바닷가에 이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도로를 지나갈 때는 차량이 흔들리고 달리는 차가 뒤집어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안가에 접근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뭐 초속 30m 정도면은 신호등도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륙에서도 태풍 특보가 내려져 있다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뭐 가로수라든지 신호등 이런 데서 좀 멀리 떨어져서 예. 좀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수도권 지역도 뭐 대로나 뭐 대교나 이런 다리를 지나는 교통 방향도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피해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태풍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 강한 뭐 비바람 같은 것들이 이제 한반도 주변으로 오게 될 때도 예. 그런 영종대교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아무래도 굉장히 긴 다리를 이제 자동차가 지나게 될 텐데 이렇게 태풍이 오게 되면은 많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시야도 가리게 되고요. 차량이 계속해서 좌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에 가시거리도 확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운전이 미숙하게 된다면은 이제 들이받거나 아니면은 차량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말씀드린 대로 해안가를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고 해안 도로도 건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번 태풍이 지난번에 8년 전인가 시마론 컴파스하고 좀 네네. 비슷하다고 그러던데 경로도 똑같고 뭐 태풍의 강도도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2010년에서 이제 태풍 곰파스가 한반도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고요. 강화도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은 충남 지역에 상륙을 하는 것이고 태풍 곰파스는 조금 더 올라가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서해상을 따라 북상을 해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다음에 이제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수도권에 굉장히 강한 비바람 피해를 남겼고요. 사망 실종자가 이제 17명이었고 1,700억 원대의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 큰 피해를 남겼는데 진로가 거의 유사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다만 곰파스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지나갔습니다. 4시간 동안에 이 내륙 지역을 관통하게 됐고 지금 태풍 솔릭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호남을 지나서 이제 충청을 지나서 수도권을 지나서 강원. 그러니까 굉장히 이동 시간도 길고요. 이동 기간도 길게 됩니다. 그래서 곰파스보다는 하루 정도, 그러니까 20시간 정도는 더 길게 내륙 지역에 머물고 곰파스는 강도가 솔릭보다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솔릭이 한 단계 정도 이 세력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런 비 피해, 태풍 피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 방법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풍이 일단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강풍으로 인해서 가정집에서 창문이 깨질 경우가 굉장히 많겠고요. 그래서 뭐 테이프라든지 뭐 아니면 젖은 신문지를 붙이는 게 중요할 텐데 이렇게 뭐 그냥 붙이는 건 의미가 사실 없고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창문하고 창문 틀이 있죠. 그래서 예. 그 틀과 창문에 이격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손으로 밀었을 때 창문이 흔들린다면 아무리 테이프나 신문지를 붙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문과 창문의 틀을 단단하게 이격시키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창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미닫이 문이죠. 거기에 이제 고정 잠금 장치가 있다면은 그것도 닫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강풍이 발생했을 때는 외출했을 때 날아다니는 시설물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간판에 따라서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만조 시각 그러니까 하루에 해수면의 높이가 2번 정도 높아지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 태풍이 해상을 따라서 계속해서 북상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높아지는 만조 시각뿐만이 아니라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해수면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중으로 바닷물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많은 바닷물이 해안도로로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해안가로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가 또 우려되고 있죠. 수도권 특히 이제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급적이면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대로 차량을 옮겨놓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김동혁 기상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